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취생 K의 류입니다. 07강 사회 파트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아이와 형제 관련된 한자 덩어리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한자는 끝마칠 료자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나타낸 한자입니다. 모양 자체는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에서 따왔지만 의미는 아기랑은 상관없이 산통이 끝났다, 고생이 끝났다, 출산이 끝났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완료의 의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독은 료, 종료를 슈료, 완료를 간료라고 해요. 조금 눈여겨봐야 할 어휘는 료카이라고 하는 어휘입니다. 료카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첫 번째 의미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요. 영어의 I got it과 같은 느낌으로 주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응답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료카이 혹은 료카이 데스 혹은 료카이 시마시다 등의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최근 SNS, 일본에서는 라인이겠죠? 라인상에서 이 료카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료라고 쓴다던가 다시 줄여서 리라고 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두 번째 의미는 양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양해를 요구하는, 이해를 요구하는 형태로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죠. 이처럼 료카이라고 하는 어휘는 두 가지의 의미에 따라 가지고 사용법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끝마칠 료자에다가 가로획을 하나 그은 글자인 자식자, 사람 자자입니다. 가로획을 어미의 팔로 보시면은 어머니의 팔에 안긴 갓난 아기의 모습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갑자기 사람 자자는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인 남자, 여자, 군자, 공자 등에서도 쓰이는 자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식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음독은 시 또는 스가 있습니다. 1순위 음독은 시로, 자손은 시손, 처자식은 사이시, 제자는 대시라고 읽습니다. 스는 3순위 예외음에 해당하는 발음으로 극소수의 생활도구 혹은 불교 영어 등에서만 사용되는 발음이에요. 특히 제가 제시한 의자, 이스, 부채, 센스, 상태나 모양, 징조 등을 나타내는 요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는 사용 빈도가 높은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이 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쓰임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단어예요. 한독은 코로 읽습니다. 코 단독으로 읽어도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보통은 나쿠코모 다마루 혹은 아노코모 오나지다 라거나 이 고단에처럼 코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요, 그 앞에 동사, 형용사, 수식어 등을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이를 별다른 수식어 없이 그냥 그것 단독으로 쓸 때는 도모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다음은 형형자입니다. 형형자는 입구자 아래쪽에다가 사람 인자에 부수형이 붙은 글자죠. 그래서 항상 입만 살아가지고 동생을 맨날 갈궈대거나 설교를 해대는 오빠나 형의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독은 K와 쿄가 있어요. 음독으로 읽는 파생어휘의 대다수는 K로 읽을 만큼 파생어휘수는 쿄보다 K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은 파생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문어적이라서 사용 빈도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제가 제시해 놓은 형과 누이를 K씨라고 읽고 의형을 기K라고 읽고 아버지와 형을 후케이라고 읽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한자 그 자체를 봤을 때도 의형 외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만큼 일본인들도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음독이에요. 반면에 쿄 같은 경우는요, 쿄다이만 쓰이는 정도이지만은 이 쿄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에 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쿄다이라고 하는 어휘 외에는 K로 읽는다, 하지만 K로 읽는 단어들은 굉장히 문어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정도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훈독으로는 아니라고 읽습니다. 형 자체도 아니라고 해서 단어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형을 아니라고 쓴다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랑 오니 이상 그리고 아니키라고 하는 단어 세 가지의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글로 쓸 때 자주 사용하는 어휘예요. 회화상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회화상에서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격식을 차려야 하는 타인과의 대화에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니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형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는요, 오니상, 즉 상이라고 하는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미사가 붙어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타인의 앞에서 높이게 되는 이미지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인과 대화를 할 때 격식을 차릴 때는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오니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쓰는 말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이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친구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냥 오니상을 쓰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니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니키는 우리말의 형님에 해당하는 단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부 중장년층의 남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자주 쓰진 않는 단어고요. 밑에다가 빈칸에다가 예외음이라고 해놓고 on이 이상이라고 하는 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생제, 제자 제자입니다. 생긴 모양 자체가 활궁자에다가 이것저것 가져다 붙인 듯한 조금 요상한 모양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동생과 잘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독자적으로 머리를 닦고 팔을 들고 장난스레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동생의 모습과 소리를 캐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했어요. 음독은 테이, 다이, 네라고 하는 세 가지 음독이 있는데요. 다이는 쿄다이, 네는 네시라고 하는 단어에만 사용돼요. 사순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 단어 외에는 쓰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것들을 외우시기보다는요. 쿄다이, 네시는 예외적인 단어고 그 외의 단어들은 모두 테이로 읽는다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테이로 읽는 단어들은 대부분이 문어적인 어휘라서 사용 빈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테이라고 하는 단어, 사제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도 조금 사용 빈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훈독으로는 오도오도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초일본어를 떼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단어일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동생제자의 파생한자인 차례제자입니다. 동생제의 머리 부분에 대나무 죽자의 부숫자가 붙어 있죠. 뜬금없이 왜 차례라고 하는 의미가 나타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본래 동생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다음 차례, 다음 순서로 태어난 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생제라고 하는 한자의 안에 순서, 차례라고 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나무 죽자를 붙여가지고 그 의미를 더 확실히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해설을 했는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대나무의 마디가 하나씩 자라나고 자신의 아래로 동생이 하나 둘씩 생겨나듯이 차례차례로 무언가 이어지는 것, 즉 차례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제가 해설을 했어요. 자, 음독은 다이라고 읽어가지고 제1차는 나이 이치지라고 읽습니다. 제자인데 이제 음독이 다가 된다고 하는 거 조금 유념을 해야겠죠. 중요 어휘,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어휘는 시다이라고 하는 어휘가 있어요. 시다이는 이제 제가 단순히 순서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은 의미와 용법이 상당히 다양하고요. N2 레벨 정도에서 이제 어휘랑 문형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만큼 중요한 어휘이니까 사전 같은 걸 보시면서 좀 살펴보셔야 돼요. 시험 제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시험 제자라고 돼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라크다이, 낙제라던가 아니면 밑에 나와 있는데 장원급제할 때 급제처럼 이 제자 자체가 시험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하지만은 급제라던가 낙제 외에는 거의 그 단어를 만들어내지도 않고요. 일본어에서는 급제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라크다이, 낙제라고 하는 단어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차례를 나타내지만은 라크다이, 즉 낙제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시험에서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7장의 세 번째 시간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약간 어휘적인 해설이 주였던 것 같네요. 그래도 아이와 형제에 관련된 한자들을 많이 살펴보시면서 단순하게 한자를 보고 외우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자의 의미, 그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 그 숨겨진 의미에서 파생된 한자, 그 한자의 의미를 통해서 밝혀내는 어휘의 진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순차적으로 링크시켜 나가면서 어휘를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자취생 K의 류였습니다.